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나 이 정도 비싼 목걸이 차는 사람이야. 과시하고 싶어서 찾는데 6천만 원짜리라는 걸 아무도 몰라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또 막상 비싼 목걸이라는 게 알려져서 어디서 난 거냐 문제가 되자 이번엔 이거 진짜 아니에요. 모조품이에요. 라고 말해야 할 때는 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요새 김건희 목걸이라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놓고 모조품을 팔고 있다는데 정작 김건희 여사는 목걸이가 아닌 수갑을 차고 오늘 특검 수사를 받으러 이동했습니다. 8월 14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어머나, 아무도 없는 교회만 노래다. 아하. 새벽에 혼자 새벽기도 혼자 기도하러 오신 그런 분이군요, 세상에. 조용히 기도만 하고 갔으면 몰랐을 텐데 그렇게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6월 27일 밤 11시경인데요. 서울의 한 교회에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네.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면 왜 굳이 깜깜한 밤에 또 아무도 없는 교회에 무슨 볼일이 있었길래 왔을까요? 당시 상황 영상으로 준비됐습니다. 아하, 함께 영상이 보시죠. 있어야 되네. 가방을 맨 한 남성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교회 직원인 걸까요? 창문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사무실 안을 살피더니 네. 이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렇게 사무실에서 나와서 네. 교회를 쏙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제 뭐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진용 기자님, 교회 직원분이 아차차 나 컴퓨터 끄는 거 깜빡했네 와서 딱 끄고 아이고 이제 마무리했냐 그냥 가는 거일 수 있잖아요. 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죠. 한국 영상도 끝까지 그래야 들여다봐야 돼요? 됩니다. 어허. 네, 일단 저 영상만 봤을 때는 별다른 일이 없었던 것 같죠. 근데 저 남성 2주 후에 또 다른 교회에서 그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영상 마저 보시죠. 뭘까요 이건 또. 이곳은 또 다른 교회입니다. 네. 이번에도 교회 사무실을 찾은 남성 자연스럽게 서랍을 뒤집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 들고 온 가방에 쓱 넣고는 뭘 할까요? 이 남성 저렇게 또 유유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라지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아무도 없는 빈 사무실이었습니다. 아니 뭘 또 다급하게 막 이렇게 주섬주섬 가방에 챙겨 넣는 영상이 이제 포착은 됐는데, 왜냐면 이게 앞선 영상도 그렇고 지금 영상도 그렇고 최명규 원장님 딱 공통점은 떳떳하지 못하다는 냄새가 막 진하게 풍깁니다. 맞습니다. 바로 저 서랍에 있는 현금을 찾아갖고 그거를 현금 돈이에요? 네, 훔쳤던 겁니다. 어머.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헌금을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 헌금이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고요. 어머나. 그런 다음에 교회가 일반 현금이 있는 다른 시설보다는 큰 그 문에 잠금 장치가 열려져 있다는 걸 많이 확보한 것 같아요. 어허. 그런 다음에 교회는 건설할 때 딱 교회를 건설하는 분들이 설계를 하거든요. 어허. 그래서 모든 교회는 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어머나. 비슷한 구조에 비슷한 데 가면은 비슷한 현금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갖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에,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인 최진봉 교수님이 보셨다면 지금 아마 분개하셨을 그런 영상이고, 저 나쁜 인간인데요. 근데 김현주 평론가님, 세상에 보세요. 우리는 아까 너무 이 행동이 자연스럽고 태연해서 교회 직원뿐이거나 아니면 뭐 교회 그 관계자 목회자인 줄 알았어요. 진짜 도둑이야, 근데 도둑.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런 이제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경찰들이 드디어 나서게 됩니다. 경찰은 이 도주한 절도범을 찾기 위해서 탐문 활동에 나서게 되는데요. 네. 인상착의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피해는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의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하게 되지요. 네. 그리고 그 탐문 활동이 끝난 다음에는 절도범의 뒤를 쫓게 되는데 뭐 요즘엔 어디 가나 다 CCTV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도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파악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마침 이 절도범이 한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파악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찰은 범인 검거를 위해서 해당 숙박업소를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절도범을 찾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선을 역추적해서 쭉 본 경찰이 숙박업소 이 위 반대편 건물 위도 쳐다보면 여기가 맞네 하고 쭉쭉 보면서 이 숙박업소를 들어가서 검거 급습해서 저 몹쓸인간을 이제 검거하는 장면까지 아마 이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 것 같아 앉아가지고 당신 뭐 변호사 뭐 한 거예요. 그 권리해 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앞서 영상 포착된 건 허준 변호사님 두 곳에 서로 다른 교회였잖아요. 그러면 두 곳에서만 저 몹쓸 인간이 현금 훔친 거예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려 12곳의 피해 교회가 있었다고 어머나, 합니다. 어머나. 알고 봤더니 이 남성의 절도 행각 정말 상당했는데요. 무려 5달 동안 서울 일대 교회 12곳에 침입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약 800만 원 가량을 훔쳤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정도면 상습적인 이 절도의 습벽이 굉장히 높다고 인정이 될 수가 있는 데다가 이런 경우에는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남성은 구속된 상태거든요. 네. 사실 절도죄 같은 경우에 이 피해 금액이 8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엄청나게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비교적 소액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이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전과가 있다거나 또 습벽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성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엄벌에 처해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를 상대로 이런 짓을 저질러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무실 책상에 현금 봉투가 많은 것을 과거부터 알고 있었다고 해서 교회를 예전부터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찜질방, 모텔, 음식값 등 생활 비용에 사용하였습니다. 쉽게 번 돈을 쉽게 쓴다는 게 여전히 또 드러났어요. 근데 보세요. 최명규 원장님. 경찰에 잡힐 거라는 생각 그걸 하기 전에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예요.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생각도 안 해요. 저 인간은? 만약에 그렇게 신앙심이 깊은 분이었으면은 아마 안 그랬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지 않았겠죠. 또 아마 신앙심이 깊다 하더라도 네.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용서해 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한 번에 훔친 돈이 한 건당으로 따지만 70만 원 좀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크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다음에 결국은 열심히 일을 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 긴 시간 매일매일 노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본인은 합리화했을 거예요. 저 아마. 젊은 사람이요. 어쨌든 상습적인 절도로 뭔가 이 무거운 처벌 불가피할 것 같아요. 정말 나중에 교도소 나온 다음에 진짜 회개하기를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논란 의상 그건 일단 집어치우고라도 장원영 안진용 기자님 장원영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앵커님 혹시 럭키비키 그리고 원형적 사고란 표현 들어보셨어요? 그거 유명한 얘기죠. 럭키비키인데요. 정말 럭키비키야 뭐 그거 있잖아요. 네, 시청자분들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설명해 드리면요. 네네. 제가 여기 물을 제가 반을 마셨는데 네. 이걸 딱 놓고 보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건 부정적 사고죠. 아하. 근데 물이 반이나 있네. 이건 긍정적 사고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물을 마시고 싶은데 정확히 내가 남기지 않고 먹을 만큼 딱 절반만 있어. 어허. 초긍정적 사고. 이걸 바로 원형적 사고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걸그룹 멤버 장원영 씨가 그런 사고를 한다는 거죠. 와. 그리고 이럴 때마다 이 물을 내가 마실 수 있겠구나. 정말 럭키비키구나. 이런 식의 유행어를 평소에 많이 씁니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장원영 씨는 이렇게 원형적 사고, 럭키비키라는 유행어와 함께 초등학생들의 대통령, 초통령이라 불리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고 긍정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어허. 최근에 온라인에서 한 의상 때문에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는 거예요. 에? 논란이 됐어요. 근데 와 저런 모습인데 보자 어디 축구장에 가서 축구 경기장 가서 이제 이 공을 차나 봐요. 그러니까 시축이라 그래야 경기 하기 전에 와 근데 김효성 기자님
일단 눈길 가네요. 뭐 인형 미모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걸어다니는 인형, 살아있는 인형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장원영 씨가 속한 걸그룹이 아이브잖아요. 네. 이 아이브가 지난달 30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쿠팡 플레이 시리즈 1차전인 K리그와 뉴캐슬 경기에 시축과 또 공연을 담당을 했거든요. 아. 그때 경기에 맞춰서 파란색 계열의 축구 유니폼을 멤버들의 개성을 살려서 각각 리폼해서 그러니까 수선을 해서 디자인을 다시 해서 입고 경기장에 이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의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장원영 씨의 의상이 논란이 된 것으로 보여요. 이날 장원영 씨는 좀 타이트하게 몸에 붙는 그런 미니 원피스에 핫팬츠를 매치해서 입었는데 네. 다른 멤버들의 조금은 느슨한 여유로운 의상핏과 좀 비교가 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원영 씨의 시축 의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을 좀 보면 네. 일단 시축을 하는데 저렇게 입어도 되나라는 의문과 함께 행사의 취지와 맞지 않아 보인다. 보는 이들까지 불편할 듯하다라는 불편한 시선도 있었습니다. 시축 요 일단 반응을 좀 잠깐 보세요. 시축을 하는데 저렇게 입어도 되나? 일단 뭐 개인적 의견이니까. 그리고 행사 취지 저 축구 경기인데 행사 취지가 뭘지는 뭐 글쎄 맞지 않는다. 보는 이들까지 불편한 느끼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누리꾼들의 반응이 듣기에 따라서는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닐 것 같기도 한데 허준 변호사 어쨌든 저 반응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의상이 논란을 촉발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보통 우리 스타일리스트라고 있잖아요. 연예인분들은 혹시 그분이 해주시는 의상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는 추구하는 이미지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멤버들끼리 의상을 같은 듯 다르게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당해주는 스타일리스트들이 있다 보니까 네. 팬들의 분노가 이 의상을 선택했을 걸로 여겨진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소속사까지 향하게 된 겁니다. 아이고. 도대체 스타일리스트 누구냐 이런 반응도 이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비난을 받는 상황까지 이어진 건데 네. 이 논란이 이어지니까 그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이 소속사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네. 일방적으로 우리가 기획해서 멤버들한테 입으라고 강요한 옷이 아니다. 이건 멤버들이 직접 선택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이브 멤버 레이 씨 역시 팬 소통하는 그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브 유니폼 짱 귀엽지. 그러니까 아주 귀엽지. 우리가 각자 입고 싶은 대로 리폼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부탁한 거야라고 얘기를 해서 이러한 어떤 그 스타일링이 네. 멤버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아이브 멤버가 뭐 해명을 했는데 그럼 이런 논란이 좀 잦아들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멤버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게 되니까 그 과열됐던 여론이 약간은 수그러드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의견이 아주 없어졌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멤버들의 매력을 좀 반감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 섞인 여론이 남아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 어젯밤 13일 밤에 장원영 씨가 본인 SNS에 직접 사진을 올리면서 정면 돌파에 나서게 됩니다. 어머나. 본인이 그 시축할 때 입었던 의상 사진을 올리면서 거기에다 이제 본인 사진만 올린 게 아니라 이모티콘을 이제 섞어가지고 올리게 돼요. 뭐 축구 이모티콘, 네. 또 뭐 사랑하는 하트 이모티콘, 뭐 네. 뿅뿅 해가지고 김명준 앵커님도 이모티콘을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고모티콘을 주로 써요. 고모티콘을 주로 쓰는데. 네네. 네, 그래서 장원영 씨도 이렇게 정면 돌파에 나서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누리꾼들은 굉장한 관심을 표시하게 되죠. 아하.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사그러든 것은 아닙니다. 네. 여전히 찬반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측에서는 뭐 축구를 본인이 선수로서 직접 뛰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축만 하는 건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내지는 어울리고 이쁘기만 하다. 이런 좋아하는 옹호 의견이 있는가 하면 비판적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시축에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리고 내지는 뭐 노출을 좀 지적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안진용 기자님은 그래도 연예인분들도 많이 이제 취재하시니까 저런 이게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나? 왜냐면 그러면 시축을 하실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트레이닝 우리가 뭐 예전 발음으로 추리닝하는 이까지 다 잠그고 다 긴 바지 여기 옆에 줄무늬 있고 하얀 줄무늬 있고 그거 입고 나서 저 축구하신 거 저기 잔디 훼손하지 않게 축구하신 거 저기 시축해야 되는 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실 시축 못지않게
정말 자주 진행되는 게 시구잖아요. 네. 시구, 야구 경기가 그렇죠, 자주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또 의상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곳에 딱 맞는 뭐 야구라면 야구복, 축구할 때는 축구복을 입고서는 나오면 조금 더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바가 있는데 반면 이제 각각 걸그룹이라든지 컨셉에 맞춰서 그들의 의상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종종 논란이 불거지곤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네. 어떤 팬들은 축구장에 올 때는 축구복이 조금 더 어울리는 그런 의상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팬들은 아니다. 저들은 걸그룹인 만큼 거기에 어울리는 좀 더 화려한 의상이 좋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 때 각 멤버들이 입장을 내면은 아 그런 의견이구나 수용을 하고서는 일단락 지을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하는 것 이런 네. 행태는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갑론을박이 잠시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엉뚱한 대로 비화되지는 않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요즘 뭐 아이돌 콘서트에 어르신들도 많이 가시잖아요. 실제 티켓팅도 하셔가지고. 그런데 오열까지 했다 그 할머니가 대체 누굴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제 목소리 잘 들리면 보라트 해주세요. 요거는 진짜 비밀인데 말이지. 너 같은 애들에게 유행하는 거 나도 한다.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것도 보고 궁금한 건 다 하고 있어요. 집 속에는 뭐 그냥 할머니 사는 게 그렇지 뭐. 만날 친다고 그래도 늘어놓고 사는 거. 요거 3살, 5살 이때 그 추억을 내가 못 잊어서 이걸 제일 내가 최애하는 사진, 우리 가족 사진. 이게 나지. 나왔지 않지? 몇 살 때예요? 30 초반이지 뭐. 33살 이때일 거야. 그러면 화장은 여기서 하시나요? 아니 나를 화장 아무렇게나 직접 해. 그냥 원단이 괜찮으니까 그냥 해. 이런 거 내가 최애하는 게 이런 것들이고 옥반지 뭐 옛날부터 있던 거니까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는 50년도 됐을 거야. 저거는 37년 됐다. 아 이거는 한 30년 됐다. 그래. 그 후에 샀으니까. 제일 오래된 게 뭐예요? 응? 집에서 제일 오래된. 제일 오래된 게 뭐가 나지 뭐. 나야. 그래. 김영옥 씨 정말 반가운 얼굴 김영옥 씨인데 김묘성 기자님 그냥 삶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고 그냥 저 삶 자체가 무슨 드라마 장면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고 또 모든 어떤 이 얘기에 다 각자 하나의 지금 스토리가 담겨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벌써 87살의 나이입니다. 현재 현역 최고령 여배우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김영옥 씨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요. 네. 최근에는 보셨던 것처럼 개인 채널을 개설을 해서 본격적인 소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박하게만 알고 있었던 어떤 노년의 삶을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새로운 도전까지 했다라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에는 트로트 공연장, 트로트 콘서트가 아니라 아이돌 콘서트장에서 포착이 됐어요. 어머나. 87세에 첫 아이돌 콘서트장을 방문하게 된 건데 그 주인공은 몬스타엑스입니다. 어허. 10주년 기념 콘서트 현장이었는데 어머나. 콘서트가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아이돌 응원본도 준비를 해서 열심히 야. 흔들기도 하고 리듬도 타고 와. 발도 구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머나 진짜 실제 공연장이네요 진짜. 네, 어머. 일어나서 열심히 응원을 하면서 즐기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젊음의 열기가 가득한 이 공연장에서 김영옥 씨는 뭔가 여러 감정이 밀려왔나 봅니다. 어머나. 그래서 이제 갑자기 울컥하더니 눈물을 쏟으면서 오열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어머나.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한 게 아니라 공감을 했습니다. 이야, 지금 짱 신나서 발 동동동동동동동동 구르는 모습까지 봤는데 과연 아이돌 공연을 보는 도중에 김영옥 씨를 울컥하게 만든 이유가 뭐였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몬스타엑스 6명 완전체 오랜만이죠? 무대에서 진짜 불같이 장하다. 준비됐습니까?
눈물과 하품은 전염된다는데 지금 저희도 막 갑자기 막 울컥하는데 안진용 기자님이 보실 때는 왜 공연 잘 보고 있다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럴 땐 우리는 보통 무슨 사연 있는 사람 같아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연이 있습니다. 뭐? 두 분의 나이 차이는 무려 57세예요. 그래서 손잡별 남사친, 남자 사람 친구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네. 저 무대 위에 있는 김영옥 씨의 남사친의 주인공은 몬스타엑스의 메인 래퍼인 주헌 씨입니다. 어허. 자, 그럼 둘 사이에는 어떤 인연이 있었나? 지난 2016년입니다.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때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영옥 씨가 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배워서 에미넴과 결합된 할미넴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오. 당시 김영옥 씨의 랩 선생님이 바로 주헌 씨였던 거죠. 어머나.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건데 네. 이에 대해서 김영옥 씨는 장하다, 너무 대단하다. 사실 맨 처음에 공연을 보면서 울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주헌 씨의 초청으로 해당 공연장을 찾게 됐는데 와. 눈물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었던 감동이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친손자 같은 주헌 씨가 또 본인의 스승이기도 하죠. 네. 이렇게 열심히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렸다는 겁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나이 차이를 진짜 극복한 그냥 보통 연예계 선후배 사이가 아니잖아요. 야, 어떤 애틋함이 있을까 영상으로 마저 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너무 신기했던 거는 군대 안에서 이렇게 생활관에 있으면 생각이 굉장히 많잖아요. 군대에 있으면. 생활관. 근데 이제 가만히 누워 있는데 할머니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지? 그러니까 혹시나 건강하실까? 어디 그런 아프신 걱정. 곳은 없을까? 걱정돼서 그랬겠구나. 그게 막 잔상처럼 아, 근데 그랬구나. 네, 보이는데 너무 또 새벽에 연락드릴 수도 없고. 아, 이제 새벽에 연락해도 되는데. 안 돼. 요 드세요. 아쉬워, 그냥. 요. 내가 생각해 좋아. 9년 만에 잘했네, 맛있다, 진짜. 네가 주는데 나가 안 주냐? 너는 이미 젊으니까. 가보실라고요? 부럽다. 저랑 사진 찍으러 가면 너무 가야 좋을 것 돼? 같아서. 네. 빨리빨리 가. 네. 가시죠. 아유, 야, 너 그래 어디? 네. 야, 여기 팔짱을 길을 껴주세요. 가다니. 이게 웬일이냐? 그래. 네. 표정 어떤 걸로 할까요, 언니? 아, 네 맘대로 해보세요. 대단한 게요. 사실 주헌 씨 입장에서는 몬스타엑스의 주헌 씨 입장에서는 언뜻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미지 관리요. 왜? 이미 예전에 한번 이렇게 랩 선생님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시청자들이 볼 때 와 이게 이제 뭐 그냥 일회용으로 관계 맺은 게 아니다. 계속해서 예우 대한다. 이렇게 이미지용 그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군대 가서도 뭐 친구 생각, 부모님 생각이 아니라 김영옥 씨가 생각나는 거 진짜 대박이네요. 정말 진심으로 진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사이가 아닌가 와. 싶습니다. 사실 주헌 씨가 군대에 있을 때 뭐 엄마 생각, 아빠 생각, 또 반려견 생각, 반려견도 키우거든요. 네.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김영옥 씨를 떠올렸다는 거는 이미 김영옥 씨가 뭐 연예계 선배님이라든가 뭐 여든이 넘은 할머니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할머니 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세상에. 같아요. 실제로 문자를 보내면서 안부까지 물었다고 진짜요?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마음에만 있는 사랑은 전해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표현하고 스스럼 없이 지금 보면 와.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것도 주헌 씨가 물론 김영옥 씨도 굉장히 젊은 감각 유지하고 있지만 김영옥 씨를 굉장히 스스럼 없이 대하는 것 같아요. 같이 젊은 사람들 하는 것처럼 뭐 사진도 찍자고 하고 서로의 이렇게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나이 차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사람 모습입니다. 야. 김영옥 씨 37년생이고 주헌 씨 무려 94년생이어서 와. 거의 6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손잡벌인데 함께
함께 방송을 했던 지난 2016년에도 몬스타엑스 쇼케이스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응원을 보내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인연을 이어온 게 거의 9년 정도 됐다고 야. 하잖아요. 사실 방송하는 동안만 친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방송을 한번 했다고 해서 또래도 이렇게 9년 동안 연락하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친할머니처럼 살갑게 연락도 하고 또 김용옥 씨도 그런 주원 씨를 손자처럼 여기면서 편하게 대해주니까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주헌 씨를 비롯한 몬스터엑스 분들 인성 캡장이에요. 요즘 그런 말 안 쓰는가 모르겠는데 캡장이 진짜. 왜냐하면 저 오늘부터 몬스터엑스 팬 돼야겠어요. 정말 이렇게 인성이 뛰어난 분들인지 몰랐는데 이 김현주 평론가님 혹시 이제 방송계 활동 오래 하셨으니까 김영옥 씨랑도 지금 친하시잖아요. 아, 저는 뭐 화면에서만 뵀습니다. 아이고 또 네네. 근데 뭐 평상시에 정말 그 원래 오래전부터 성우 활동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정확한 발성, 발음 이런 것들을 늘 탄복하면서 보는 연기자 중에 그래요. 한 분이시기도 하고 지금 연세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꼰대 그게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요. 젊은이들과 함께 저렇게 어울리는 모습 보니까 정말 부럽기까지 한데요. 네. 그런데 이 평상시에는 또 아주 그 날카로운 대화를 나누시기도 한다고 해요. 네. 주원 씨한테 여사친 없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다고 네. 하는데 주원 씨는 또 아주 센스 있게 저한테 여사친은 할머니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또 얘기를 하시면서 네. 김영옥 씨는 본인의 남사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젊은 시절 나는 꽤나 많은 연하 남사친들이 있었지라고 이제 회상을 하시면서 네. 유명 배우들의 이름을 거명을 와.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김무생, 와. 전훈, 와. 변희봉 이런 분들 뭐 요즘 젊은 분들 중에는 성함만 들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실지도 혹시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전부 자꾸 하셨죠. 네, 네. 자꾸 하신 분들이야 지금은 다 가버렸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네.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왜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맞아요. 있잖아요. 친구가 있을 때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그래요. 친하게 지내는 시간을 꼭 가져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 김영옥 씨가 저 긍정의 에너지와 이 젊은이 못지않은 이 생활의 에너지 아마 모든 것을 다 베풀고 또 여유롭게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원천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앞으로 몬스터엑스 주원 씨와 그 정말 손잡벌 되는 그 관계도, 남사친 관계도 잘 이어가시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나 세상에 남편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아내분의 얘기 같은데 나만 몰랐다. 세상에 이거 안타까운 얘기 누구 얘기예요 지금? 배우 김현숙 씨 얘기입니다. 출산드라 막대 먹은 영애 씨로 우리한테 웃음을 주던 코미디언 출신 배우 김현숙 씨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김현숙 씨가 최근에 방송에서 굉장한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내용이요. 전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을 그러니까 제목으로 유추하면 외박인 것 같잖아요. 이걸 자기만 몰랐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 그걸 언제 알게 됐냐? 무려 이혼을 앞두고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도대체 같이 사는데 모를 수가 있어요라고 이제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 아니에요. 대체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도 2개월 만에 일을 시작을 했고 남자 혼자서 아이를 보기가 그렇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무 감사하게 이제 밀양에서 매주 정말 근 2년 동안 진짜 저희 엄마가 또 이제 교회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주말에 내려가요. 토요일에 내려가시고 일요일 저녁에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당시 남편이 좀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한 줄 알았죠. 예. 당연히 근데 이제 나중에 이혼을 이제 할 때쯤에 엄마가 사실은 엄마가 오시면 아이를 보고 있는데 술을 뭐 먹고 이제 밖에 한번 나가면 막 새벽에 들어올 때도 이제 좀 많았던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왜 이제 하냐 했더니 네가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세상에 제3자인 저희가 들어도 지금 충격적인데
뒤늦게 저 얘기를 들었을 김현숙 씨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억장도 무너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김현숙 씨의 대표작이 막돼 먹은 영애 그렇죠. 씨라고 있어요. 이게 무려 17시즌까지 12년 동안 이어온 그래요? 네, 인기작이었는데 이걸 한창 찍고 있을 때니까 본인은 너무 바빴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외박하는 걸 본인만 몰랐다는 겁니다. 세상에. 남편이 엄마가 도와가면서 이렇게 육아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혼할 때 돼서야 친정엄마가 사실을 고백을 했는데 아유. 엄마가 아기 보고 있을 때 전 남편이 술을 먹고 또 심지어 새벽에 들어올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딸이 신경을 쓸까 이런 얘기를 엄마 혼자 속으로 다 삭혀왔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까지 있으니까 김현숙 씨가 이혼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결심하게 된 조력자가 있었으니 바로 누군데요? 친정엄마였습니다. 당시 김현숙 씨의 어머니는 딸에게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걸 눈치채고 먼저 이혼을 얘기를 꺼내주셨다는 세상에.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아이는 우리가 100%로 책임질 테니 망설이거나 스스로 잣대를 흔들릴 필요도 없다라고 딸을 응원해 주셨다고 세상에.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고 하고 어머니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김현숙 씨가 아까 얘기 중에 어머니가 교회를 운영하신다. 그러면 아마 목회자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주일날 저녁에 밀양에서 KTX 타고 올라오기를 근 2년 동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평일날은 계속 봐주고 아이를. 그런데 보세요, 김묘성 기자님.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혼은 정말 죄악시하는데 정말 그런데도 엄마가 이혼을 권유할 정도라면 얼마나 딸이 진짜 안쓰러워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네, 일단 알려진 바로는 김현숙 씨 어머니가 직접 목회를 하시는 건 아닌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정말 이혼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죠. 그렇게 좀 권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생각하는 마음, 또 손자를 생각하는 마음, 그거 하나로 이렇게 조언을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네. 김현숙 씨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14년에 동갑내기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어떤 생활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행복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죠. 네. 결혼 6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고 현재는 10살 아들을 김현숙 씨 혼자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김현숙 씨는 방송에서 네. 자신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담담하면서도 솔직하게 직접 털어놓았는데요. 아하.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안 좋았으니까 이별을 아마 선택했고 전에 그분께서 이렇게 경제력이 이렇게 막 좋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부터 저는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 했기 때문에 나 혼자 생각은 나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사랑하니까 내가 돈도 벌고 내가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면 이분은 그냥 좀 아이도 잘 돌봐주고 좀 집안도 잘 살림 같은 것도 좀 도와주고 많이 네. 뭐 그렇게 살면은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환이 뭐였냐면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기에는 이게 내가 살고 봐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고비를 잘 넘기면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그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담담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두 분이 지금은 이제 이혼 각자의 길을 이제 선택했습니다만 두 사람 사이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소통을 좀 왕래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방금 전에 우리가 다뤘던 그 김영옥 씨께서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계셨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아마 같은 궁금증을 가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김현숙 씨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비록 이혼은 했지만 애들 아빠가 애한테 관심을 갖거나 뭐 자주 들여다보거나 네. 이렇게 하느냐라고 아마 물어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김현숙 씨는 대답하기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뉘앙스가 그러네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말 못할 속사정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차마 이야기를 할 수 없어도 제가 선생님 나중에 대기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좀 저간에 사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짐작을 해봤습니다. 사실 최명규 원장님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친정 엄마 입장에서 사실은 이 자신의 딸이
아이를 낳고도 2달 만에 생업 전선, 그러니까 촬영 전선에 뛰어드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딸을 위해서 육아를 하는 그 자체도 분통 터질 일이지만 그거를 지금 그 딸이 생업 전선하고 사위라는 사람은 거의 술 먹고 늦게 새벽에 들어오기를 밥 먹듯이 하고 분통 터질 만도 한데 그거를 진짜 옆에 지켜보는 이 김현숙 씨의 어머니의 심정, 그런데 결국 나중에 이혼까지 권해야 되는 심정, 정말 이거는 진짜 당사자 아니면 모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사람을 많이 대해보시니까요. 이 사람이 말을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해서 바뀌지 않는데 이거로 말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돌고 돌아서 본인의 딸만 더 괴로운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딸이 어차피 눈치를 봤을 때 이 결혼을 끝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참은 거고요. 세상에.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마지막에 그래도 정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가 원래 생각하던 그 사람이 아니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지요. 네. 그러니까 참 마음 깊으신 어머님이시고요.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저는 김현숙 님도 절대로 교만하거나 그랬던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결혼하기 전에 그분은 김현숙 님한테 그런 모습을 보인 거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또 딴 모습을 보인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그거를 미리 절대로 알아채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을 교만하다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김현숙 씨 이제 앞으로는 아이만 바라보고 아이만 생각하고 또 열심히 힘내시길 뉴스파이트가 진심으로 멀리서나마 이렇게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머나, 그 말도 많고 달도 많은 김건희 목걸이. 아니 근데 김묘성 기자님 6천만 원짜리인데 이게 핫하다고요 진짜? 그러니까요.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있다는 사실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 브랜드도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아니 김건희가 착용한 6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핫하다고라고 하시면서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그 진짜 목걸이가 아니라요. 짝퉁, 그러니까 가짜 목걸이가 지금 그 가격 6천만 원짜리의 가격의 1000분의 1 수준인 63,55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 김건희 씨가 서희건설 측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그 목걸이의 모조품인데 김건희 목걸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검색을 해서 바로 찾았거든요. 근데 이 해당 제품에 대한 소개도 굉장히 친절합니다. 김건희가 착용한 눈꽃 모양의 목걸이라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화이트 골드 도금 실버로 제작됐다라고까지 디테일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36% 할인된 63,55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는 동안 김묘성 기자님도 실소를 금할 수 없던 상황처럼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뭐 참으로 우픈 상황이다라고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방금 전에 6만 원대 상품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뭐 짝퉁도 뭐 여러 뭐 레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내산 14K 재질로 만들어진 것 중에는 77만 원으로 소개되는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상품 설명에 보게 되면은 스페인 순방 착용으로 더욱 인기가 높아진 목걸이라고 이렇게 구체 설명이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이 목걸이에 해당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김건희라는 검색어를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요, 그 이하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발도 있고 스카프, 뭐 그러니까 치마, 스커트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검색이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우픈 상황인데 근데 허준 변호사님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에요. 대놓고 온라인 쇼핑몰에 저렇게 짝퉁을 팔고 대놓고 팔면 저건 불법 아니에요? 위법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불법입니다. 저거는 그 자체로 상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추징 대상도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액 기준으로 추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익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추징이 될 수 있고 예전에는 벌금형을 많이 선고를 했지만 요즘에는 실형 선고하는 추세거든요. 네.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이게 뭐 혹시라도 화제성을 한번 시선을 끌어보기 위해서 뭐 이 노이즈 마케팅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저런 그렇게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말 이건
진짜 우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풍자 섞인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이 목걸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찾던 아무것도 아닌 목걸이인가 이런 반응과 더불어 대통령의 부인이 직접 당당하게 모조품을 찾다고 말하는 시대이니 이렇게 대놓고 짝퉁을 팔아도 뭐라고 할 수 없겠네요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또한 목걸이와 영부인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반응도 있었고 그 비싼 목걸이를 차고도 비싸다고 자랑할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제일 큰 피해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바로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자괴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까요, 세상에? 정말 기가 차고 정말 분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